두 번 출근하는 여자들 워킹맘 수다회. 아침엔 일터로 저녁엔 집으로 오늘도 일과 육아로 수고하실 우리 회원님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두 분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컨디션이요. 자가 체크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점수를 많이 주거든요. 네. 5점 만점이라고 본다면 네. 오늘 컨디션은 1점. 아이고야. 무슨 일이죠? 네. 1점인 이유는 뭐 최근에 이제 진행하게 된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교육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도 그렇고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막 열심히 하고 이제 성과를 좀 내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준비를 하는데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교육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잠도 안 오고 아이고. 맞아. 네, 꿈속에서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아이고. 그래서 잠도 충분히 못 주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긴장이 이제 풀리기 전까지는 피곤한 줄도 모르는데 계속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프로젝트가 딱 마무리되면 긴장이 와르르 이렇게 풀리면서 아 내가 피곤했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오늘입니다. 하필 말 많이 해야 되는. 네. 그래도 되게 좋은 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충전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라서 네. 오늘 되게 설레이면서 왔어요. 감사하네요. 네, 충전되는 시간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게요. 이거 끝나기 전에 한 3점까지는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네, 잘 분발해 주시길 바라요. 네. 정희님 어떠세요? 네. 저도 점수로 얘기하면 5점 만점 중에 한 3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렇게 막 풀 충전된 거는 아니고요. 저는 어제 저녁 얘기하셔가지고 저희 어젯밤에 10시에 미팅했잖아요. 정말 다크가 셋 다 막 거의 뭐 입 옆에까지 내려와가지고 네, 밤 10시에 이거 저희 워킹맘 수다회 네. 조금 한번 합 맞춰보려고 미팅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둘째가 제가 막 밥 차리고 있는데 엄마 어제 밤 10시에 미팅 잘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예 한 9시인가 재울 때 엄마 밤 10시에 미팅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자기 빨리 자겠다고 약속하고 잤었는데 그걸 안 잊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물어봐 주니까 사실 좀 피곤하긴 했는데 그렇게 안부를 물어봐 주니까 조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귀엽네요. 네, 그래서 한 3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민정님은 어떠세요? 저는 어제 밤 10시로 하면 저도 1점일 것 같아요. 저는 어제 10시에 저 10시 그 직전에 제가 이제 코칭 하나가 있어가지고 코칭 하나 끝내고 잠깐 소파에 누웠는데 그 잠깐에 잠이 들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진짜 피곤하구나. 그래서 저희 어제 미팅 닫았잖아요. 맞아. 미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컨디션이었기 때문에 잘 끊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렇게 했으면 약간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맞아요. 좋은 결과물도 못 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냥 다음날 아침에 하자라고 하면서 딱 접었던 게 저는 조금 네. 잘한 선택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저희가 이제 워킹맘 오늘 얘기하는 것도 이제 이런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늘은 한 2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보영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저도 이 시간에 내재 동기가 되게 올라가는 시간이어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에너지가 막 올라가서 좀 많이 피곤했던 한 주였는데 저도 여러 가지 한 딱 조직에 있다가 나와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이게 막 몰릴 때는 또 몰리고 끝나지 않으니까 이게 뭐 의도하지 않게 야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저녁 시간에 쉬어야 되는데 계속 일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예전엔 했던 것 같은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몸이 못 받쳐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약간 효율성도 떨어지고 막 피곤하고 이게 좀 쌓이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오늘 주제와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희 오늘 8번째 에피소드는 워킹맘의 야근이라는 주제로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야근이 워킹맘만의 숙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던 회의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그 리서치를 한번 찾아보니까 24년에 잡코리아에서 그 MZ 직장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49.3%가 현재 직무에 불만족스럽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첫 번째 이유가 잦은 야근과 많은 업무량 때문에 30% 넘는 분들이 그렇게 응답하셨다고 해요. 저희가 뭐 일을
뭐 통제를 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하지만 뭐 그리고 모두가 하고 싶지 않은 야근인데 뭐 불가피하잖아요. 그쵸. 일을 하다 보면 일이 막 밀릴 수도 있고 네. 특히나 요새 여러 가지 내외부의 어떤 변화에 뭐 큰 조직들도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저희 두 번째 출근하시는 분들께는 뭐 더 아까 숙제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 자기 만족도 안 되고 일도 안 끝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좀 저희 오늘 이 1.2점, 3점 같이 약간 제 에너지도 떨어지고 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래도 일도 잘하고 일 그다음 집 가정도 잘 돌보는 우리 워킹맘님들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찐수다 사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도착한 사연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T 개발자로 일하면서 4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재미있고 회사 분위기도 좋아서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성과 중심의 조직이라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 또한 성과를 잘 내야 한다는 압박을 좀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칼퇴나 휴가도 자유롭게 쓸 수는 있지만 제가 야근을 해야만 결과물이 잘 나오기도 해서 요새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를 재우거나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이 드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뭔지 알 것 같아서 네. 공감이 되게 되기도 하는데 근데 신기한 건 여기 보면 야근이 너무 하기 싫어요는 아니고 야근을 해야 결과물이 잘 나오기도 해서 야근은 잘하고 싶으나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주어진 일을 그냥 하기만 하고 내 시간을 많이 갖는 세대들이 많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누구나 일 잘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그쵸. 네. 오히려 자율성을 주면 더 이제 퀄리티를 높게 완성도를 좀 가져가고 싶어서 야근은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뭐 법적으로 뭐 52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무실을 떠나서 또 하게 되는.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어린 분들은 하원 시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그러니까 일단은 픽업을 해야 하면 결국 일단 노트북을 닫고 일어서야 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네. 근데 이제 해야 되는 일도 데드라인이 있다 보니 결국은 또 집에 가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야기하면서 잠깐 저의 과거가 떠올라서 조금 슬프긴 하네요. 어떠셨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항상 노트북도 사실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컴퓨터로 이렇게 랩탑이면, 그러니까 그 PC면 그 컴퓨터가 아예 밖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올 텐데 그 노트북은 아무 데서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요새 다 클라우드로 네. 다 모든 자료가 점점 더 일을 해야만 하는 환경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야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이게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 기업 교육 현장에 되게 오래 있다 보니까 교육일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교육일 전에 해야 되는 일의 어떤 단계가 있는데 이게 또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약간 프로세스로 타면서 막 앞에서 늦게 올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막 다 준비를 했는데 뭔가 또 현장에서 잘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하다 보니 그리고 동시에 막 오고 특히나 저는 이제 제가 팀원 한 명이랑 일할 때는 그래도 조금 뭐 이랬는데 여러 명의 일을 하는 약간 리더가 됐을 때는 낮에는 회의가 너무 많고 맞아요. 네. 그래서 막 다 컨펌해줘야 되는 일이 거의 촘촘하게 캘린더를 꽉 채우고 있고 하지만 나도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거 좀 또 정리를 해야 그 다음 날 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는 이제 분기 워크숍을 하거나 뭐 연간 회의 마무리하고 그 다음 해에 거 계획할 때는 야근 약간 디폴트였던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네. 중요하니까. 계속 회의하고 논의하고 발표하고 근데 또 실무는 돌아가고 네. 그래서 그때 결국은 뭐 항상 저는 엄마 찬스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배민 빼놓을 수 없죠. 그렇게 했던 게 지금 떠오르네요.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저도
저도 약간 그게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저도 약간 성과 지향적인 좀 사람이다 보니까 제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근을 많이 했고 약간 즐긴 건가? 왜냐면 너무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낮에 미팅이나 요청이나 막 어쨌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의 상황들이 막 생기니까 그걸 막 해결하고 나면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이제 그 사무실에서 딱 저 혼자서 완전 몰입할 수 있는 시간에 결과물이 또 잘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치. 약간 정말 중독되듯이 이 시간에 해야겠다라고 미루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따가 저녁 먹고 7시부터 딱 9시까지만 하고 가야지. 그게 약간 습관이 됐던 것 같기도 해가지고 사실 안 좋은 습관이기는 한데 네. 어쨌든 그렇게 막 야근에 취해서 일을 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야근이 너무 누적되니까 이제 몸이 이제 축나기 시작하는 맞아요.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집도 뭐 엉망이지만 집을 생각할 겨를도 안 나고 제 몸이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배도 아프고 잠도 잘 못 자고 근데 그게 습관이 또 야근 습관이 돼 버리니까 그걸 또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쓰는 저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 잘못된 습관을 좀 들였던 것도 좀 생각이 나네요. 그러게요. 결국은 또 조직 안에서 일을 할 때는 결과물도 중요하니까 네. 그게 또 영향을 미치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불가피한 어떤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저도 어리고 아이들도 어릴 때는 야근을 할 환경은 안 되는데 내가 왠지 이제 아이들 핑계를 대고 야근을 하지 않으면 나의 커리어에 뭔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야근을 못해요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스스로 또 용기도 없었지만 자존심도 좀 상하기도 하고요. 네, 그랬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다고 집에 이제 노트북 가지고 와서 일할 때 집에서 퇴근을 했지만 퇴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집에서 야근을 하다 보니까 막 아이들이 옆에서 막 치대고 막 이러면 되게 예민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인데 얼마 전에 그 아이유가 예전에 그 한 예능에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인정, 평가 뭐 이런 거 성취에 대한 중독적으로 이제 일을 했다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니까 이것이 건강한 열심이었나라고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나는 나를 좀 돌보고 있나, 뭐 가족들하고는 어떤가, 나의 집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챙기면서 이게 되게 내가 발휘했던 이 일을 하는 것들이 건강한 열심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에 스스로 한번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건강한 열심을 발휘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도 그 이야기에 되게 공감 갔던 그 인정에 중독되고 성취를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앞으로 달려나갔던 그때가 생각나는데 어쨌든 뭐 아까 요 사연의 주인공도 보니까 야근은 당연한 듯이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일 욕심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킹맘이라고 해서 뭔가를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굉장히 또 열심히 성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는 게 나이가 들면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회복이 참 힘듭니다. 맞아요. 네. 진짜 몸이 옛날 같지 않다라는 말이 일단 약간 속도 좀 느려지고 뭐 일하는 속도나 이런 것도 좀 느려지고 몸이 피곤해지는 속도도 더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심리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도 뭐 웰빙이라고 하는 마틴 셀리그만의 우리가 뭐 잘 살기 위한 삶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한 뭐 5가지 요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혹시 기억나십니까? 긍정 정서, 맞아요. 몰입, 맞아요. 관계, 성취, 맞아요. 의미. 맞습니다. 이렇게 그 5가지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하나가 추가된 게 있어요. 바이탈리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활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5개가 잘 되려면 결국에는 뭔가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신체적인 활력도 중요하고 정서적인 활력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뭔가 뒷받침이 돼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경험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좀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활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다들 하고 계신 거 있나요? 너무 찔리는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 저를 좀 반추해봤거든요. 네. 내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전반적인 이 활력을 어떻게 챙기고 있지를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은데 체력을 막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는 조금 한 것 같은데 그걸 꾸준히 하는 건 좀 어려웠던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지금 뭐 수영도 조금 배우고 뭐 홈트 요가도 조금 하고 있지만 약간 그냥 제가 스스로 저를 봤을 때는 제 몸에 어떤 근력을 조금 키우는 운동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게 이제 무서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해봐서 알거든요. 그게 네. 얼마나 힘들지, 혹독하고 그렇죠. 저를 힘들게 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차마 그건 못하고 약간 얕은 물에서만 그냥 조금 놀고 있는 느낌이 지금 순간 들었거든요. 그래서 몸이 피곤해 이렇게 말로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높이기 위한 활동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속으로 굉장히 많이 찔린 상태입니다. 저도 민정님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어떤 교육을 가든 뭘 하든 지금 나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들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각각의 영역 뭐 5개든 6개든 영역을 주시면 이제 체크를 할 때 항상 낮은 게 저는 신체 또는 활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앉아 있는데 근데 또 움직이는 걸 싫어해. 그래가지고 최악. 우리부터 막 체육하고 이런 거 너무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막 해야 그래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몸이 진짜 안 좋구나. 한번 막 이렇게 지쳐가지고 이제 몸 좀 챙겨야지. 그러면 이제 조금 움직이고 뭐 움직인다고 해서 막 2시간 3시간 운동하는 거 아니고 뭐 시도해봤던 거는 되게 많이 있었어요. 뭐 너무 운동을 안 하니까 뭐 그 한 30분 정도 홈트 하는 거 그리고 그 책을 제가 어떤 영상에서 봤을 때 저는 그 황신혜 씨 여배우 분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나이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60이 넘으셨을걸요? 근데 그분이 계단 오르기를 평생 하셔가지고 엄청 이제 하체가 튼튼하신 거예요. 근데 좀 나이 들수록 하체 근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제가 그렇다고 집에 스쿼트나 막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집이 21층이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 21층 오르는 거를 그래도 올 초부터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또 막 야근하고 지치면 이제 엘베 앞에 서서 그냥 올라가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것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작게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지금 계속 지키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물 한 250ml 정도 한 2컵 정도 이렇게 미지근한 거 먹는 거는 이제 약간 습관화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좀 추가로 하는 거가 올리브유 먹는 거 그거 좋죠. 그게 좋다고 해서 그거는 그래도 지금 빼먹지 않고 하는 것 같고 그래도 이틀 또는 3일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홈트는 그래도 한 20분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2, 3일에 한 번. 사실 매일 하는 게 목표인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나마 저희 딸은 매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할 때 옆에서 걔가 엄마 같이 하자 하면 이제 소파에 누워 있다가 할 만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정도. 네. 근데 요새는 이 운동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운동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잖아요. 잘하시는 분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진짜 한 5년, 뭐 7년 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저희 그 교육할 때 어떤 연수원 같은 시설에서 한 1박 2일, 2박 3일 정도 워크숍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신 그 교육생분들이 하루 이틀 주무시는데 그냥 저녁에 항상 뭐 술 한잔 드시든 그냥 집에 그냥 그 숙소에서 쉬시든 막 이렇게 저녁 시간을 보내셨던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연수원마다 이런 그 피트니스 센터가 그쵸. 너무 잘 돼 있고 뭐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시설을 하나도 이용을 안 하셨어요. 맞아. 네, 근데 요새는 그거 공지해드리면 어디 있는지 다 확인하시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다 물어보시고 나서 저녁 시간에 다 운동하시더라고요. 다 운동, 네, 남자분 여자분 맞아요. 상관없이 다 운동하시고 땀 빼시고 그렇게 저녁이나 아침 시간을 쓰시고 나서 또 교육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요새는 되게 많이 달라지긴 했다. 자기의 어떤 건강이나 활력을 챙기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근데 이제 약간
그 MZ 세대 중에 약간 M 세대 정도 약간 있잖아요. M 세대 정도 분들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이게 맞아. 이 트렌드, 운동에 대한 트렌드를 아직은 이렇게 체감을 많이 못하시고 맞아요. 네, 사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듣는 분들이 어머 다들 뭔가 체력적으로 뭔가 하고 사는구나 나만 이렇게 사나 하는 또 회원님이 계실까봐 그래서 하나 좀 위안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모 회사의 연수원을 다녀왔는데 거기가 어마어마한 피트니스 센터에 수용할 수 있는 크기였어요. 그런데 한 그날도 한 200명 가까이 계셨는데 그 피트니스 센터에 저녁에 계신 분들은 10명 남짓? 네, 그 정도셨거든요. 대부분 이제 젊고 되게 의욕적인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머지 분들이 이제 식사하시고 지나가면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막 뛰고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도가다 도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의지나 열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맞아. 생각이 또 들고. 그러다 보니까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뭐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 이제 채우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챙기려고 하는 게 영양제. 예전에는 이제 비타민 하나로 됐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 한 주먹 정도. 털어놔야지. 뭐 오메가 3, 유산균, 비타민, 뭐 간에 좋다는 뭐 이렇게 하니까 뭐 4-5개씩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얼마나 큰지 다들 아침에 한 주먹씩 먹는 저를 보면서 저희 아이가 엄마 맨날 뭘 그렇게 아침에 많이 먹냐. 그래서 살려고 그래. 살려고. 네, 의외로 제가 교육 때 만나는 분들 보면 아직까지는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절반 정도는 숨쉬기 해요. 내 몸을 위해서 숨쉬기 해요. 점심 먹으러 가는 동안 걸어요. 이 정도이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사무직이니까 확실히 앉아 있는 시간이 오래 되잖아요. 저희가 뭐 요새 가장 심각한 게 앉음병이라고. 그래서 진짜 너무 병 이름이 무서워요. 네, 앉음병. 그래서 정말 뭐 자세도 이렇게 틀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요새 젊으신 분들 중에서 디스크 환자가 진짜 많고 특히나 이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도 이미 몸을 많이 안 썼는데 야근하면 이제 플러스 2시간, 3시간 이렇게 되다 보니 진짜 앉음병이 저절로 진짜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요새 또 재택도 하시는 분들 계시면 더 안 움직이시니까 그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체력도 돼야 야근도 잘할 수 있고 집중력도 짧은 시간 안에 확 올려서 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활력을 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 그러면 이제 워킹맘 에너지 루틴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지금 뭐 오신 사연도 그렇고 그 야근하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좀 저희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소개해드릴 루틴은 이제 10분 산책하기라는 루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특히 워킹맘 분들은 이게 야근을 하다 보면 집에 이제 애들도 있고 하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상 앞에 앉아서 좀 버티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도 대충 먹게 되고 아예 안 먹거나 아니면 편의점 가서 뭐 삼각김밥 사다가 대충 먹고 꾸역꾸역 먹고 이제 일을 하니까 몸이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저는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뇌가 지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몸의 자세도 되게 많이 흐트러지고 에너지 소모가 좀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왕 야근하게 된 거 한 10분 정도만 좀 브레이크 타임을 주면서 몸을 좀 움직여서 약간 좀 즉각적으로 약간 기분 전환 효과를 좀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루틴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실 때 이게 내가 뭐 10분, 뭐 15분을 뭐 완벽하게 내가 몸을 움직이겠어요. 약간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조금이라도 한번 움직여보자라는 마음으로 잠깐 환기를 시킨다. 그래서 약간 바깥을 한 바퀴만 좀 걷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면 또 일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 맞아. 그거 그 자료 어디 있더라. 이거 이따 요청해야지. 막 이런 일 생각 잠깐 접고 걸으면서 약간 저희 숨쉬기 연습도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숨도 좀 크게 들이쉬고 주변에 산책로나 어떤 길거리 좀 구경도 조금 하시면서 약간 10분을 조금은 충분히 쉬신 후에 그리고 나서 조금 집중해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야근하고 나서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도해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가야지
해도 어차피 소용없거든요. 네. 이미 늦었어요. 맞아, 맞아. 나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음. 이제 좀 오랫동안 저희가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 생각을 조금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게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너무 일 생각이 가득하면 수면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잠을 아예 못 자니까. 그래서 집에 갈 때 좀 천천히 산책하듯이 좀 걸어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두 분은 야근하면서 좀 에너지를 좀 충전시키는 노하우가 뭐 물론 10분 산책하기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노하우나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에너지 충전이라기보다는 저를 좀 반성하게 되는데 야근을 하는 게 사실 예상될 때가 있어요. 아, 그렇죠. 요쯤에 야근을 하게 될 거다. 왜냐면 네. 마감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시간을 잘 쓰지 못해서 낮에 회의하고 뭐하고 딴 거 실컷 하다가 막상 제 교육 자료 준비는 저녁 때에 대해서야 시작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야근을 하는 날은 빨리 하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저녁 한번 먹고 오면 1시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을 잘 못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감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두고 정말 질질 끌어서 뭔가 야근을 더 길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야 집중도 잘 할 수 있더라고요. 맞아, 맞아. 일단은 야근을 조금 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좀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조금 오늘 안에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어차피 끝에까지 다 할 때까지 이제 길어질 것 같으면 아예 미리 나가서 산책 한번 하던지 그걸 산책 안 한다고 해서 되게 야근이 짧아지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미리 요거 리프레시하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좀 집중을 잘 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또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보영님 그런 말씀 주시니까 생각이 나는 거는 저도 이제 일을 조금 조정하는 거 그것도 사실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냥 미룰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좀 미리 예측이 되는 경우는 뭐 그리고 뭐 약간 양해나 조정이 가능해 보이는 경우는 저는 오히려 그걸 조금 조정하고 조금 미안함이 있을 수 있지만 좀 조정하고 해서 오히려 좀 충분하게 에너지가 좀 이렇게 잘 관리한 상태에서 하시는 것도 일의 효율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래서 네, 그래도 이제 불가피하게 야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에너지를 좀 충전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야근을 막 하면 막 몰아쳐서 해가지고 사실은 막 내가 잘했다라기보다는 아니면 이건 어때요? 이렇게 좀 할 걸. 그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야근을 하면 뭘 시켜 먹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시켜 먹는 것보다는 근처 나가서 먹고 들어오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나가서 먹을 때 조금 약간 환기도 되고 다시 또 조금이라도 걷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근처라도 나가서 먹는 거 그런 거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배달시켜서 먹으면서 하는 게 그래도 시간이 줄기는 하죠. 뭐 30분 1시간 좀 아낄 수 있긴 한데 뭐 조금 다음을 생각했을 때는 그 30분 1시간이 그렇게 크리티컬하진 않거든요. 정말 막 뭐 12시까지가 마감이야.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하는 것도 좀 좋겠다.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야근을 불가피하게 막 많이 해야 되는 그 시즌이 있어요. 막 큰 제안 요청이 오거나 이런 거는 뭐 아무리 미리미리 하더라도 계속 논의가 길어지고 수정하고 막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이제 거의 이제 제출 기일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좀 잠을 충분히 자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도 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늦잠을 자진 않는데 그럴 때는 막 늦게 자고 하니까 수면이 부족하면 확실히 몸이 더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주중에 못 잔 거를 주말에도 좀 충분히 자려고 하는 편이고 또 한 가지는 저만의 약간 혼자만의 시간을 미리 알려요. 그래서 오늘 엄마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거야라고 하면 이제 아무도 엄마 옆에 오지 마. 이렇게 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조금 회복을 하려고 노력했던 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 민정님 이야기 듣고 나서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야근이 피할 수 없으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데 야근에 여파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녁 때 야근을 해야 되니까 커피를 한 2잔 마시고 그러면 또 뭐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다음 날 또 잠이 안 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야근 하루 할 거를 사실 신체적으로 타격받는 거 생각해 보면 한 3일은 더 피곤하게 보내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카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하면 음. 조금 더 신체적으로 야근을 중요하다. 하되 덜 힘들게 맞아요.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에너지 사실 어떻게 보면 미리 끊어다가 쓰는 그쵸, 거다 그쵸. 보니까 네. 네. 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야근하지 않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막 그 이런 뭐 워킹맘의 일과 관련된 걸 막 이렇게 보면 저희도 이제 이 팟캐스트를 하고 하니까 저도 막 유튜브도 보고 뭐 기사도 보고 뭐 브런치도 요새 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보면 그렇게 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낮에 있는 시간 잘 쓰셔야 네. 애들 데리러 가는 거에도 쫓기지 않을 수 있고 뭐 저녁에도 좀 같이 시간을 쓰실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사실 뭐 모든 직장인들이 바라는 바겠지만 그 워킹 아워 안에 최대한 마무리한다. 맞아요. 마무리한다. 야근이 습관화 되지 않도록. 네, 네, 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신체적으로 보면 반드시 운동에 또 많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잘 쉬고, 잘 자고, 잘 먹고, 영양제도 맞아요. 잘 챙겨 먹는 네. 다양한 이제 방법으로 신체적인 활력을 좀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먹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그 야근할 때는 법카로 밥 먹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꼭 좋은 거 먹었어요. 그거 이왕, 필요해. 네, 이왕 이렇게 일하는 거. 맛있는 거. 나가서 네. 막 소고기 드시고 그런 거 아니죠? 그거는 아닌데 그렇게는 못 먹죠. 그럼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음. 그래서 그렇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식사를 저한테 해주는 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까 민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분 빨리 가고 싶으니까 그냥 저녁 안 먹고 일하다 보면은 9시, 10시 그냥 넘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애들은 다 자고 남편이 물어보는 거야. 밥은 먹었어? 근데 아니 안 먹었어. 그럼 막 뭐라 해요. 우리 남편도 밥도 안 먹고 일하냐. 막 밥도 안 먹고 이랬다고. 그럼 이제 그제서야 뭐 라면 끓이고 아니면 뭐 햄버거 사가고 이제 더 그때 신체가 안 좋아지는 네, 더 거거든요. 안 좋아지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저는 꼭 저녁을 그 식당에서 네. 제대로 먹으려고 저는 했었던 것 같고 네. 아까 꼭 물론 이제 그 건강이나 활력이 아니어도 저는 이제 남편하고 한 15분, 20분이라도 조금 얘기하다가 자려고 했었어요. 애들 다 자고 나면 그날 하루 종일 사실 연락도 못 하고 있었던 남편이기는 한데 오늘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고 뭐가 힘들었고 약간 이런 것들을 서로 좀 풀고 나면 좀 뭐라 해야 되지? 제 몸만 그러니까 제 뇌 안에 있는 어떤 나쁜 것들이 막 비워지는 느낌? 그러니까 버린 건 아닌데 남편한테 그러니까 버린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얘기를 조금 하면 이제 좀 낫다 이제 이제 좀 잘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요건 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집에 가면은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좀 채워지는 방법인데 이렇게 정화 작업을 거치신다고 네. 하니까 이것도 뭐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저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뭐가요? 저희도 저희 남편은 이런 막 야간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말을 해야. 푸는 네. 말로 그럼 저는 다 했지. 20분, 30분. 말지라니 네, 저도 제가 막 에너지가 쌓이면 그 들어지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인을 줘. 자 그만해. 그만할게. 해소 방법이 참 다른 것 같아요. 네, 다 달라요. 저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집에 가면은 가만히 있는 게 충전하는 방법 중에 네. 하나인데 누가 귀에다가 계속 이제 정화한다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것도 잘 맞는 분과 네, 저는 너무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네, 두 남편한테 분이 진짜 감사하네요. 잘 네. 그런 거 조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괜히 얘기했다가 이런 아니에요. 저는 저는 이렇게 재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사실 연락을 못 한다고도 말씀 주셨을 때 그래 그럴 수 있지. 원래 일할 때 연락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애틋한 부부라서. 네. 네. 맞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려요, 회원님들 행복해요. 우리. 네. 근데 아까 저 야근할 때 그 맛있는 밥
네. 주문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그 얘기하시니까 떠올랐어요. 어. 그래서 정혜님이랑 야근할 때는 항상 메뉴가 색달랐어. 그죠? 먹는 거에 진심이셔가지고 막 그동안 안 먹었던 것들 막 시키고 네, 네. 맛있는 거 먹자 그래야 그렇게 해서 누군가 한 명이 그렇게 해주면 좋죠. 네. 야근해서 바쁜데 메뉴까지 고른다 생각하면 또 그것도 막 신경 쓰일 수 있는데 잘 먹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 얘기하지 너무 말고. 좋죠. 맞아. 그거 저녁 되게- 먹어서 일 얘기하지 맞아. 말고.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저는 그런 적도 있다 참. 어떤 직원 그 같이 일했던 동료랑 서로 좀 지친 상태였는데 또 둘이 밥 먹으면서 막 얘기할 스몰 토크가 힘들잖아요. 우리 그냥 밥만 먹을까 이렇게 하고. 그 좋대 자기도. 그래서 말 안 하고. 네, 말 안 하고 진짜 그냥 밥만 먹었어요. 아. 근데 그것도 괜찮은 좀 방법인 것 나쁘지 같아요. 않더라고요. 맞아요. 에너지를 서로, 잘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에너지를 그렇게 쏟을 필요도 없다. 야간하면서 다른 동료들이랑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 크게 웃었네요. 즐거웠습니다. 왠지 그 소재로 남편분들이 딱 끼면 할 말이 많아지는 거. 저희 따로 만들까요? 에피소드를 주제로 아마 회원님도 되게 많지 않을까. 맞아요. 여기 찾아온다고 할 것 같은데. 집집마다의 아빠 이야기들이. 맞아요. 예. 아까 또 회원님들 중에 일부는 또 들으면서 저 남편하고 이야기를 해야 좀 에너지가 채워진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은 다 다양하고 자신만의 방법을 좀 찾으셔야 맞아요.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워킹맘의 야근에 대해서 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뭐 모든 직장인들의 숙제 같은 건데 저희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시는 그래서 일도 잘하시고 또 육아도 잘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네, 호소 드리는데요. 네, 저희 그 게시판에 보시면 저희 지메일 주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wings.suda.gmail.com으로 워킹맘과 관련된 다양한 사연,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함께 풀어드리고 조언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겠죠. 매 에피소드 시작할 때는 저희가 사전에 어이구 이만큼 할 얘기가 있을까로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저희만 너무 즐거운 거 아닌가 몰라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또 이걸 하면서 또 에너지를 채우는데 회원님들도 그런 또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희는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워킹맘 수다회. 수다회.